다 음소거 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요 시그널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 시그널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강의할 때, 저 들을 때 항상,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적자생존 적으셔야 돼요. 적어 놔도 나중에 보셨을 때는, 당연히 처음 접하고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차트에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 L 시그널, S 시그널. L이면은 상승 추세, S면은 하락 추세예요. 롱숏. 선물 거래할 때 우리 롱숏 하죠. 롱이면 올라간다. 숏. 숏이면 하락한다. 그래서 이게 L1이 있고 L2가 있고 L3가 있는데, 얘는 그냥 똑같은 L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에 상관없이 L이면 상승 추세, S면 하락 추세.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고야 라인 있죠? 차트에 보시면은 고야 라인. 이거 없앨 수 없을까? 음. 고야 라인. 고야 라인은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무료 서비스 하면서 그런 뭐 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 차트는 1시간 봉 기준이에요. 1시간 봉 기준으로 캔들이 가장 많이 지지 저항은 가장 많이 그냥 부딪히는 곳이에요. 부딪히는 곳.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핑크색 라인을 발돋움 받고 쭉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이 핑크색 라인, 똑같은 라인이 계속 누르는 거죠. 저항을 하기 때문에 걔를 막고 내려가고. 어. 그래서 이 고야 라인이랑 이 추세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계속 많이 들어보시는 게 이 시바지 너고인데 약자예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하세요. 어디서? 고야 라인에서. 시그널이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저희가 S 시그널, L 시그널, 깜빡깜빡. 이 두 개 시그널밖에 없어요. 두 개 시그널만 보시면 돼요. 이 시그널을 띄워드리는데,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이거 지금 올라가니까 바로 사. 이게 아니라 시그널이 뜨면, 이 코인은 이제 이 시그널의 방향대로 갈 거니까 살 준비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살 준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살 준비를 하는데 그 살 준비를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핑크색 라인. 핑크색 라인 보이시죠? 핑크색 라인에서 사는 거예요. 핑크색 라인. 시바지너고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캡처해 놓으시던지. 이게 이제 1단계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원칙 지키는 게 사실 제일 어렵죠. 이렇게 시그널 막 올라갈 때 우리는 막 달려들어서 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기준선이 정해져 있고, 이 시바지노고라는 원칙이 있고, 시그널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 빗썸이나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일반 차트는 다 있어요, 차트. 그 차트 보고 거래하실 거면은 저희 차트를 구독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우리가 차트 구독해서 시그널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움의 시간이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누구는 빨리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저는 이제 실행력이라고 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지금 출근 전이나 누구에게나 다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출근 전이나 내가 하나라도 두 개라도 세 개라도 실행을 해보신 분. 지금 내가 거래를 당장 못 하시는 분들이어도 차트를 세 개, 네 개 보고서 가신 분, 아니면 그냥 강의 듣고 끝 하신 분이랑 당연히 그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바지노고의 1단계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뭐 고야 각도 체크는 뭐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 첫째, 셋째, 넷째가 가장 중요해요. 손절 습관. 우리 투자 시장에서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커지고 물려있고 몇 년 동안 내가 업비트 빗썸 거래창에 물려있고 왜냐면 손절은 이 사람이 습성상 내가 100원이든 200원이든 손해가 조금 나면 못 팔아요.
그래서 손절은 제가 이제 작년 1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손절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거를 교육할 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손절이라고. 저희는 몸소 다 체험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겪지 않았으면 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손절. 뭐 내가 들어간 포지션이나 반대 시그널이 뜨면 내가 뭐 얼마가 손해여든 끊어야 돼요. 거기서 못 끊으면 손해가 더 커지면 더 못 끊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묵혀두는 거죠. 손절. 손절은 연습이 아니라 저는 이제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훈련. 내가 만약에 거래를 해보시다가 이제 우리가 소액으로 선물 거래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손절을 진짜 칼같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도 손절이 되게 힘든데 손절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 다시 뭐 금액을 늘리지 말고 줄이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손절을 정말 못한다 하시면 현물만 하세요. 현물. 선물 거래 하지 마시고. 현물 거래는 그래도 내가 코인이 마이너스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데 그 현물에서 물려서 나오는 방법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선물은 손절 못해서 손실이 크고 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연습해봤더니 난 손절을 너무 못한다. 이런 분들은 내 성향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현물 위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금이 작죠. 0.1달러, 0.2달러. 근데 처음에는 수익률을 보셔야 돼요. 수익률. 1%인지 2%인지 3%인지 수익률. 항상 얘기하는 게 1%는 나의 시드머니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연습 단계에서는 거래 수익금보다 당연히 큰 돈 넣고 1%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죠. 근데 연습 기간, 우리 운전할 때도 운전면허 땄다고 해서 바로 부산 가고 고속도로 타고 하지 않잖아요. 연습하잖아요. 그것처럼 거래 횟수를 많이 하신 분들이 빨리 배워요. 이건 당연한 건데 이 차트에 저희가 300가지의 바이낸스 상장돼 있는 300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한두 개 보고 그 둘 중에 한 개 괜찮은 거 거래하신 분이랑 10개, 20개를 체크해보고 그 중에 한 개 괜찮은 거 거래하신 분이랑 당연히 승률이 다르겠죠. 거래 횟수의 비중을 꼭 두셔야 되고 그래서 병아리 일지 보시면은 처음에는 진짜 많이 하시죠. 연습을 40개, 50개씩. 하시고 그분들은 계속 평생 40개, 50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나중에는 횟수가 줄어지고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철저하게 소액으로 하시는데 이게 가장 지키기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소개를 해서 그분이 구독을 해서 거래를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100달러, 200달러 넣어드리죠. 거기서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소에 얼마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추천하신 분은. 갑자기 1000달러, 2000달러, 몇천 달러, 몇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계신 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 거래소, 그 선물 거래소 있잖아요.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에 만약에 10,000달러가 있어요. 10,000달러가 있는데 나는 10,000달러 있지만 100달러로만 선물 거래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일단 거래소 자체에 돈이 없어야 돼요. 거래소에 내가 100달러로 하다가 이게 10,000달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10,000달러가 다 포지션에 투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10,000달러, 100달러로 할 거면 진짜 딱 그냥 거래소에 100달러만 딱 넣어놓으시고 나머지는 그 업비트나 빗썸 여기 빼놓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통장에 넣어놓던지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하시던지 그래서 이거는 땄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래소에서 잠시만요. 음수거 네. 거래소에서 우리가 승률 많이 해가지고 따신 분들 있잖아요. 따신 분들은 점점 거래소의 시드머니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렇게 시드머니가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선물 거래는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고 걔를 원칙으로 어디로 돈을 뺀다든지 그런 원칙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1000달러 중에 만약 100달러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수익 난 거는 한국 거래소로 옮긴다든지, 뭐 그 선물 거래 금액을 내가 어떤 원칙을 정하시는 거죠. 요거 네 가지 항상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구독을 하시고 차트를 한 번도 안 열어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공유. EX 화면 보이시죠? 그 EX 로그인 딱 하시면은 이제 여기 대시보드 있고 고야 차트 게시판, 이 게시판에 가보시면 여기 뭐 동영상이라든지 공지사항, 자료실 눌러보시면 우리 회사 속에서부터 마케팅 플랜, 이런 출금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보 수정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처음 가입하신 분들 OTP 어떻게 등록하시는지, 뭐 추천 링크,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이제 저희가 고야 차트를 눌러서 이제 OTP를 치고 들어가죠. 치고. 지금 차트 화면 보이시죠? 이제 처음에 딱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 고야 도미넌스 이렇게 첫 화면이 나와요. 얘는 저희가 지금 25년 4월 29일 8시 페이지. 매 정시마다 얘는 세팅이 바뀌어요. 저희 그 고야 차트가 1시간 본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1시간마다 이게 도미넌스, 시그널 얘네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고야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얘가 점 하나에 딱 갖다 대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나오죠. 점, 점, 점. 1시, 2시, 3시, 4시.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은 여기 8시. 고야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매 정시 10분쯤에 이 점이 생겨요. 그리고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매 정시마다 저희가 오르고 내리는 그 코인들의 개수까지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고야 도미넌스는 전 시간 대비 이번 시간의 변동성을 저희가 이제 점수화를 시키죠, 점수화. 저희 시그널을 드리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저 7가지 알고리즘 통해서 이 코인이 1시간 동안 어떻게 변동이 있고, 그런 변동성, 저번 시간 대비 이번 시간 대 변동성을 이렇게 점수로 드리는데, 얘는 그냥 그래프만 봐도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새벽 1시까지는 조금 하락했다가 새벽 1시부터 지금 반등하는 추세죠. 추세. 그리고 여기 한 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이 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더 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뭐 얘를 막 디테일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상승 분위기구나. 어젯밤에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 분위기구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거고, 이제 이 마켓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이 이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지금 비트코인이 63%죠. 굉장히 많죠. 50% 이상. 제가 작년 1월 말에 들어왔을 때 그때 50 몇 프로 보고 지금 가장 큰 점유율이에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비트코인만 저도 기억하고 있다가 63%, 62%가 됐어요. 62%. 그럼 그 1%의 점유율이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게 이 그래프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 그래프 표시를 딱 눌러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은 얘도 1시간마다의 점유 흐름. 얘는 이더리움, 탑10 코인,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코인. 우리 코인 마켓캡 어플에 보면은 거래량 순서대로 1위부터 다 나오죠. 시가총액 10위권 코인, 뭐 리플, 도지, 솔라나, 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그리고 USDT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럼 뭐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렇게 눌러보라는데 뭘 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매일매일 한번 그냥 흐름을 보세요. 전체적인 이더리움 쪽은 많이 빠졌죠. 빠졌다가 지금 약간 반등. 시가총액 탑10 코인들이 어제부터 계속 많이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다가 이런 흐름들,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어쨌든 크죠.
그래서 USDT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우리가 코인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코인은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인이 내릴 때는 사람들이 많이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수할 때 돈으로 매수하죠. USDT로. 돈으로 매수하면 돈이 당연히 줄겠죠. 그럼 코인이 오르면 테더는 내려요. 코인이 오르면. 어제 테더가 많이 내렸었죠. 코인들이 오르면. 그럼 반대로 코인이 내리면 사람들이 매도를 해서 돈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내리면 테더가 올라요.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 정도. 그래서 매수세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사면 오르고 코인은 많이 팔면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야 시그널이 이제 이 화면을 이 5가지를 저희가 색깔로 표시를 해줬는데 그냥 첫 번째로 초록색은 상승 추세, 빨간색은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딱 전체적인 시장 봤을 때 어쨌든 초록색 쪽이 더 많죠. 초록색 쪽이. 이거를 한눈에 그냥 시장의 그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건데 코인 시세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코인 시세 이번 시간에 오르는 코인이 225가지, 내리는 코인이 80가지, 80가지 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 시세는 언제든지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코인이 영원히 계속 오르고 영원히 내리는 게 아니라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차트가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코인 시세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그리고 스코어 점수 같은 경우는 전 시간 대비 이번 시간에 스코어 점수가 플러스인 거. 플러스인 거는 상승이겠죠. 플러스인 게 148가지, 그리고 변동성이 없는 횡보. 저번 시간 대비 이번 시간에 변동성이 없는 게 45개. 그리고 마이너스인 게 112개. RSI는 우리 차트 보시면은 여기 밑에 물결 모양이 있어요. 밑에 RSI. 요 물결 모양. 얘는 그냥 단기 추세. RSI. RSI도 L이면 롱, S면 숏 똑같아요. 이 RSI 시그널이 L인 게 173. 색깔로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그널이죠, 시그널. 우리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깜빡깜빡되는 시그널 보이시죠? 깜빡깜빡. 중요하기 때문에 깜빡깜빡으로 바꾸신 거예요. 저희 대표님이. 그래서 이 시그널이 올라가는 게 지금 207가지, 내려간다고 하는 시그널이 98. 트렌드는 트렌드 그 추세. 그러면 시그널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그널. 만약에 S 시그널이 많아요. S 시그널이 많아도 코인 시세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널이 어떻게 지금 어떤 추세가 많은지 이 딱 첫 화면에서 보시고 나서 내가 포지션을 정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비트코인의 방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희 메인 화면에 빼놨어요. 비트코인도 지금 여기 스코어, RSI, 시그널, 트렌드, 시세 위치 있는데 그냥 다 초록색이에요. 다 초록색. 스코어 점수도 플러스, RSI도 L, 그리고 시그널 가장 중요한 우리 깜빡깜빡 시그널도 L3가 뜬 지 4시간째. 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도 업, 시세 위치, 아까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핑크색 라인 있죠? 핑크색 라인이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항상 대장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대로 내가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유리한데 지금은 비트코인이랑 또 반대로 가는 코인들도 있죠.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지금 횡보죠, 횡보. 횡보라는 거는 핑크색 라인이 저희가 그 기울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핑크색 라인 기울기. 그리고 횡보는 거의 일자. 그냥 변동성이 이 핑크색 일자 기울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이 횡보 때는 프리미엄 차트에서 시그널이 S2가 떴다, L2 떴다, S2 떴다, L2 떴다. 이렇게 바뀌게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포지션 잡을 때 시그널이 뜬지
10시간 이상 된 거. 지금 보시면 얘는 S2 뜨고 이게 1시간분 기준이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만에 L2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3시간 만에 S2로 바뀌고 얘는 좀 오래 유지되다 L2 바뀌고 항상 차트 보실 때 이거를 이렇게 키워서 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뭐 타점 이 고야 타점 볼 때는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이제 보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안 되고 항상 처음에 보실 때 이렇게 축소해서 요것도 요거 화살표 누르면 또 크게 볼 수 있잖아요. 한 화면에. 이렇게 크게 한번 봐보세요. 크게. 그러면 상승할 때는 이렇게 고야 라인이 기울기, 이 기울기랑 지금의 기울기랑 비트는 지금 횡보죠, 횡보. 비트는 횡보. 어제부터 계속 횡보예요. 그래서 S2여도 시그널이 뜬 지 오래된 알트코인들은 올라가는 코인들도 많았죠. 올라가는 코인들. 비트가 S2여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 리스트에서 이 시간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 이거 없어요. 시간이 나오는 이유. 그래서 아마 100일짜리 구독하신 분들은 요 시간이 안 나올 거예요. 차트 들어가서 보면 내가 일일이 이제 깜빡이 시그널로 나오는데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롱 방향이 많고 비트도 L 시그널이고 그러면 나는 롱인 거를 찾아야겠다. 라는 거를 이 첫 화면에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 이제 리스트로 들어가시죠. 이 두 번째 리스트. 리스트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300가지의 코인들이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쭉쭉쭉쭉. 얘네들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 기능이 있어요. 내가 거래하고 싶은 옵션 체크하면 그 옵션에 부합하는 코인들만 얘네들이 쫙 걸러줘요. 그러면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고야 시그널이에요. 고야 시그널. 우리 차트에서 깜빡깜빡 됐던 시그널. 그리고 저희 차트 구독하시는 이유는 이 시그널 보려고 구독하시는 거죠. 그 시그널이 우리 아까 첫 페이지에서 롱 시그널. 롱 시그널 딱 체크하시면 롱 시그널인 코인들이 쫙 뜨죠. 일단 처음에는 롱 시그널 하나 두고 그러면 여기 확정 시그널에 이렇게 쭉 떠요. 그럼 확정 시그널 옆에 화살표를 한번 딱 누르시면 시간 제일 최근에 뜬 것부터 쭉 정렬을 해줘요.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제일 오래된 거 시간 L2 같은지 얘는 139시간째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이 뜬 지 항상 10시간 이상 된 거. 시간을 딱 정렬을 해주니까 한두 시간짜리 말고 우리는 10시간 이상 된 거를 찾아 들어가면 되죠. 얘를 거꾸로 해놓고. 그리고 이 변동 점수는 전 시간 대비 이번 시간대 변동된 점수. 얘는 마이너스 2점. 그 변동 점수도 얘를 한 번 딱 누르면 마이너스 제일 큰 거. 한 번 딱 누르면 34 이상인 거.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는 거의 횡보일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롱 시그널인데 얘가 40점 이상이다. 그러면 걔는 변동 점수가 크고 상승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 시그널 시간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세 위치는 우리 아까 핑크색 고야 라인, 시세 위치 고야 라인을 기점으로 지금 고야 라인이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있다. 그러면 어제 똑같이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시간대별로 요 밑에 L 같은 경우는 RSI가 L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물결 모양 밑에 단기 추세 L. 그러면 이 레이어라는 코인이 L2 같은지 139시간째. 시세 위치도 고야 라인 위에예요. 그럼 차트 들어가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9시에 잠깐 번개로 줌 미팅을 했는데 어제 딱 9시 여기 딱 갖다 대면 9시 캔들 나오죠. 어제도
줌 미팅 하면서 이렇게 리스트 쫙 펼쳐놓고 하나씩 보면서 해석을 했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찾는 일이니까. 그때 레이어 코인 어제 만약에 딱 9시 타이밍에 고야 라인에 맞아 있었어요. 시세가. 딱 고야 라인에. 그럼 어제 사셨던 분들 지금 수익이겠네요. 수익. 사신 분들. 그러면 똑같이 얘는 지금 현재는 여기예요. 현재 여기. 그리고 깜빡이 찾으세요. 제일 최근에 뜬 거. 뒤로 가서. L2. L2가 지금 4월 23일 1시에 뜨고 아직까지도 상승 중이죠. S2 시그널이 안 떴죠. 그러면 우리는 L2가 뜨면 바로 사가 아니라 지나간 차트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L2가 뜨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코인은 올라갈 거니까 살 준비를 하자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럼 이 시그널이 뜨고 이 시간에 떴겠죠. 이 시간이 뜨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못 샀겠네요. 고해라인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 보세요. 고해라인 이 꼬리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벌써 1시간, 2시간, 3시간 여기도 2시간 여기서 살 수 있었겠죠. 매수 해서 수익. 또 쭉 올라가다가 얘가 고야 라인에 쉬러 오죠. 여기. 횡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그널이 L2가 계속 유지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만약 여기서 사신 분들 이 캔들에서 만약에 샀어요. 요 밑에까지 빠지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2시간 동안에는 마이너스였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였다고 해서 파는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만약에 여기서 S2 시그널이 떴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코인은 떨어진다는 시그널이죠. 그러면 그때 내가 손해여도 파는 거예요. 여기서 샀어요. 흰 줄, 이 캔들에서.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S2 시그널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이만큼 손실이에요. 이만큼. 이만큼 손실인데 반대로 내가 고야 라인에서 안 사고 막 여기 올라가는데 따라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 사신 분들이 여기서 떨어지다가 여기서 S2가 나왔어요. 그럼 손실이 이만큼이에요. 고야 라인을 사신 분보다 손실이 2배겠죠. 그래서 고야 라인에서 사는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수익도 많이 나지만 고야 라인에서 샀을 경우에는 내가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하신 분이랑 여기 고야 라인에 사서 여기서 손절하신 분이랑 2배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야렌에서 샀어요. 근데 여기까지 빠져버려요. 여기까지 빠져요. 그럼 이때는 진짜 공포감이 많겠죠. 쭉 빠지는 것 같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변동 시그널이 떴을 수 있어요. 변동 시그널. S2로. 변동 시그널. 안 떴을 수도 있는데, 변동 시그널도 굉장히 중요해요. 변동 시그널. 여기서 리스트에 보시면 확정 시그널이 있고 변동 시그널이란 게 있어요. 변동 시그널은 제가 지금 한번 딱 눌러볼게요. 여기 변동 시그널 체크하는 거 있죠. 그럼 변동 시그널은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 슈퍼라는 코인은 L3가 뜬 지 6시간째인데 지금 8시 19분에 S2로 변동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변동. 근데 이 변동 시그널은 말 그대로 변동됐다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1시간마다 세팅이 바뀌죠. 8시, 9시. 그리고 저희가 그 차트에 그 캔들이 1시간 동안 무빙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점수화를 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매도량이 쭉 발생하고 했었을 때는 그 점수 값에 따라서 변동 시그널이 뜰 수 있는데 변동 시그널을 떴다는 건 어쨌든 이 변동될 확률이 있다는 거지 얘가 완전하게 변동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얘는 8시 19분에 변동이 떴는데 얘가 9시 타임에 이 변동 시그널이 여기로 확정으로 넘어왔다. S2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 완전한 확정이에요. 확정. 그때. 그때 손절하거나 내가 뭐 익절하거나 매수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변동 시그널. 요거 변동 시그널 때문에 변동 시그널이 뜨면 알람에서 제일 먼저 알려줘요. 알람에서.
근데 딱 떴다고 해서 급하게 막 내가 손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다음 시간까지 일단 기다려보고 걔가 확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아까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쭉 빠졌지만 여기서 변동 시그널이 떴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걔는 단순히 그냥 변동이었다고 알려줬겠죠.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에 저희가 알람 쓰시는 분들은 이게 무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S2가 떴다가 또 S2가 떴다가 할 수 있죠. 1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없던 시그널이 생기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없던 경우. 시그널이 생기는 경우. 변동 시그널 뜨면 전 세계 그 2만 명, 3만 명 핸드폰에 다 변동 시간을 올려주는데 저희가 차트가 나중에 여기가 없었는데 생기거나 생겼는데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근데 이제 1시간 동안의 무빙 때문에 얘가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쭉 떨어졌는데 그 마이너스가 있었겠죠. 그래도 L2가 계속 유지 중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또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9시 타이밍에도 고야 기울기. 시그널이 지금 롱이면 고야 기울기가 당연히 고개를 들어야겠죠. 우리 비행기 이륙할 때도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고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 세 가지 체크하시면 돼요. 세 가지. 얘는 어제 우리 9시 타이밍에 매수가 좋아 보였던 이유는 고야 기울기도 상승, 캔들도 고야 라인 위에. 어제 여기 사셨던 분들 지금 수익이겠네요. 처음에는 고야 라인을 사서 1, 2% 되면 익절. 고야 라인을 사서 1, 2% 되면 익절. 고야에서 사서 익절. 이렇게 조금 반복을 해서 수익 내는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막 수익률을 막 5%, 10% 내려고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그거는 현물로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이 레이어라는 코인이 현물로 하시면 L2에서도 똑같이 사는 기준은 고야 라인이에요. 현물이라고 안 없어진다고 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L2여도 현물도 고야 라인에서 사서 S2 시그널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도 되죠. 현물로. 근데 선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보시고, 그럼 이 펭귄이라는 코인은 어제 봤을 때 우리가 얘는 L2 같은지 103시간. 근데 시세 위치가 지금 고야 라인 아래네요. 그리고 얘는 변동성이 0이에요, 0. 저번 시간 대비 이번 시간의 변동성이 0인 거는 얘는 횡보일 가능성이 많겠죠. 변동성이 없다는 거. 차트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횡보. 딱 차트 들어가서 얘를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막 분석하시지 말고 그냥 빠르게 끝에 보세요. 끝에. 지금 현재 시간만 보시면 되잖아요. L2 시그널이고 얘도 쭉 상승하다가 지금 고야라인 기울기가 일자. 그리고 캔들이 지금 고야라인 걸쳐져 있죠. 그럼 아까 얘랑 얘랑 만약에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거를 거래하는 게 더 롱방향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이 차트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코인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보는 게 저희의 노동인 거죠. 노동. 우리 밖에서 일하면서 우리 노동하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내가 출근해가지고. 우리는 돈 버는 일이 이 손가락으로 이 리스트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빠르게 처음 하신 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못 보겠지만 얘도 지금 볼게요. L3 시그널 고야 기울기 얘 일자인 거보다 얘보다는 상승이죠. 고야 라인 맞고 지금 고야 라인 근처네요. 거의 고야 라인 근처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갑자기 비트가 S 떨어지고 시세가 변동돼서 쭉 빠지면서 S2가 떴다.
변동 시그널이 아니라 확정까지 됐다. 그러면 손절 하시는 거예요. 얘도 L3가 뜬 지 41시간, RSI도 L, 고야라인, 캔들도 고야라인 위에. 끝에 보세요, 끝에. L3가 뜨고 쭉 상승. 얘도 고야라인 맞고 지금 올라가네요. 그 세 가지. L2 고야 기울기, 캔들이 고야 위에 있는지. 근데 얘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캔들 모양 보시면 돼요. 캔들 모양. 1시간 만에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빼고. 이런 변동성이 심한 애들은 어, 안 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쭉 보시는 거죠. 쭉 보다가 만약에 나는 RSI도 L인 거 그러면은 시그널도 L이고 RSI도 L이고 하면은 상승의 힘이 더 강한 애들을 또 이렇게 걸러주겠죠. 걸러주면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안 본 거 한번 얘는 L3가 뜬 지 23시간 얘도 L3 고야 기울기도 좋고 어쨌든 고야라인 위에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얘가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올라가다가 고야라인 맞으러 내려와요. 그럼 내가 고야라인에 여기에 만약에 조금 마중 나가서 예약을 걸어 놓으실 수 있잖아요. 선물 거래로. 그럼 예약을 걸어 놓으시면 걔는 마냥 걸릴 때까지 냅두면 안 돼요. 선물 거래는. 왜냐하면 고야 라인의 금액도 우리 1시간에 한 번씩 캔들이 생기면서 금액도 올라요. 이렇게 변동해요. 변동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 걸어놨는데 나를 안 잡고 얘가 쭉 상승했다. 라고 하면 얘는 캔슬 해버려야죠. 캔슬. 예약 취소. 그리고 만약에 1시간이 지났는데 고야 금액도 변동하고 얘가 이제 내려오고 고야 라인에 올라가고 변동됐다. 그럼 고야 라인 금액을 수정을 해줘야죠. 우리 오픈 오더스에 예약 걸어놓은 거. 그래서 선물 예약해놓은 지 잊고 계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롱으로 해놨는데 걸어놓은지 모르고 계셨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땅 걸리고 내려가면 나는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픈 오더스에 우리 그 거래창에 보면 오픈 오더스가 예약이거든요. 오픈 오더스에 내가 거기에 어떤 거를 예약해놓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개의 흐름을 확인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L에 선택을 했고 그럼 시세 위치가 지금 다 고야라인 위에 있네요. 다 위에 있는데 만약에 고야라인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떤 모양인지. 횡보. 시간이 얘 지금 6시간째였잖아요. 아까 얘는 L2 같은 지 6시간째. 그러면 지금은 비트가 횡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저는 이제 오래된 거를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행보기 때문에. 그러면 L 시그널 말고 S 시그널도 한번 눌러서 시간대별로 얘는 61시간 동안 떨어진 거예요. S2 같은지 61시간. 얘도 딱 고야네요, 지금. S2 뜨고 고야 기울기. 그리고 캔들도 고야 밑에. 지금 딱 고야 라인 맞고 음.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이 시간이 이만큼 지속됐다는 거는 시그널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S 뜬지 60시간째인데 캔들이 고야라인 위로 올라온 애네요. 그럼 얘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S2 뜨고, S 시그널이고, 얘도 거의 고야 기울기가 횡보. 그럼 이렇게 횡보인 것보다 이렇게 코인 종류가 많은데, 기울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애들로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얘 지금 이 코인은 고야 밑에 있는 걸로 볼게요. S면 고야 라인 밑에 캔들이 있어야 되니까, 얘도 S2 뜨고, S2, 반대 S2일 때는 고야 라인이 얘를 뚫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고야 라인이 계속 저항이 강하니까 맞고 떨어지죠. 떨어지다가도 계속 뚫으려고 시도하지만 맞고 떨어지고 이 시그널의 힘이 계속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제 LB, SB 이런 거는 신차트에서는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매도량, 매수량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없어질 거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이제 S2. 그러면 우리가 그 S2일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저점에서. 현물하시는 분들은. 근데 S2가 뜨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이제 그 시그널을 우리가 R, L 시그널, 레디 롱으로 RS, 레디 숏 반대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부터 이 코인은 떨어질 거다라는 시그널을 추가가 되죠. 근데 그 시그널이 원래 이제 이 RSI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RSI.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도 RSI가 L이 뜨면 얘는 최소 고야 라인까지 반등이에요. 고야 라인까지. 근데 얘는 우리가 선물 거래로 하면 역방향 매매예요. 윤미 대표님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역방향 매매. S2인데 RSI L이 뜨면 얘는 고야 라인까지는 반등하죠.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신 분들은 어쨌든 1단계, 1.5단계가 마스터 되신 분들은 이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는 저희 신차트에서는 이거 이제 뭐 분석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RL이라는 시그널을 RSIL의 약자인데 RL 시그널을 띄워줘요. RL 시그널. 그러면 걔는 시그널은 S2겠죠. 쭉 떨어지다가 이 밑에서 RL 시그널 뜨면 걔는 이제부터 반등한다는 신호예요. 그럼 현물하실 때 되게 좋겠죠. 현물하실 때. 그래서 이제 차트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시그널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시그널이. 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차트도 알람을 받고 있는데 강사분들은 어제 TRX, 어제 RL 알람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현물로 추천해드려요. 현물로. 여기 어제 3시. 3시 아마 이 트론이 여기에서 RL이 떴을 거예요. RL. 3시 알람에 떴거든요. 3시 알람이 떴으니까 2시에 떴겠죠. 2시에. 차트에서는. 여기서 RL 알람이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샀죠. 어제 저녁에는 여기까지 빠졌지만 지금은 1.13% 수익이에요. 현물. 전 현물로 샀기 때문에. 트론. RL 시그널. 그래서 RL 시그널이 뭐 100%또 반등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7, 80%는 지금 RL 시그널이 많이 뜨는 이유가 모든 코인들이 다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RL 시그널이 뜨면 여기서부터는 반등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선물 거래는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현물. 이제 신차트에서 RL 시그널이 떴는데 만약 빗성 업비트에 있다. 아니 바이낸스에 현물로 사셔도 되고. 이제 그 시그널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도 S2가 떴는데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L 시그널이 떴죠. L 시그널 뜨면서 이렇게 움푹 패이면서 L 시그널 뜨면 얘는 최소한 고야 라인까지 반등. 그러면 요만큼도 1%가 되죠. 1%. 여기서부터 만약 여기까지. 1%가 현물이라면 시드머니가 진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최소 고야 라인까지 수익.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롱숏 소액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은 RSI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이게 롱쇼 하시다 보면은 이 RSI도 저희가 알람을 주죠. 그래서 그게 내가 연습이 되고 하면 나중에 이 RSI 활용하시면은 또 현물 거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 차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차트도 이렇게 시그널을 드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횡보되는 LS 이게 스마트 차트랑 프리미엄 차트랑 그 시그널 주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 기준으로 들어갔다 하면 스마트 기준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고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 들어갔으면 프리미엄 차트대로. 근데 처음에 두 개를 같이 완전 초보자분들은 두 개를 같이 보려면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리스트에서 프리미엄 차트 시그널로 연습하시다가 이제 이 스마트 차트를 하나씩 얹어서 거래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신차트에서는 이 LS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LL, SS 시그널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진짜 대박이죠. 저희도 좀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그 시그널이 떴다고 해도 기본 원칙은 시바지노고가 기본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 밑바탕이. 이렇게 L2 시그널이고 만약에 여기겠죠. L 시그널. L 시그널이고 고야 기울기, 여기 고야 라인. 고야 기울기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데 여기 위에서 SS 시그널을 만약에 띄워준다. 라고 하면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숏으로. 왜냐면 롱인 점수가 더 많으니까. L, 고야 기울기, 캔들도 고야 라인 위에. 그래서 어쨌든 기본 바탕은 시바지 너고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시그널 오늘 처음 구독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초보분들은 시그널대로 해서 시간대별로 시간 오래된 거 해서 쭉 보세요. 얘가 가장 아직까지 힘이 강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사요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얘네들도 기다리면 고야라인까지 오기는 하는데 저희 프로 버전에 보시면 3MA 3MA를 딱 눌러보시면 얘는 생기는 선이 이 하얀 선, 노란 선, 빨간 선 7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선이 차례대로 있죠. 가벼운 것부터. 얘는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정배열일 때는 상승의 힘이 강한 거. 반대로 하락할 때는 무거운 거. 61선, 21선, 7일선. 무거운 거 붙어 있어요. 반대로. 그럼 역배열이라고 해서 걔는 하락의 힘이 큰 거. 그러면 지금 좀 확대를 해볼게요. 고야라인을 지웠는데 지금 고야라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는 너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MA 눌러서 이 7일선이 이제 고야라인의 역할을 해줘요. 7일선. 근데 이 7일선은 언제든지 밑으로 뚫릴 수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7일선의 1차 조금만 7일선에 올배팅 무조건 올배팅 하시면 안 되고 7일선의 1차 고야라인에서 나머지 좀 대비할 시드들을 남겨놓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7일선 맞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7일선이 뚫린다고 해서 하락이 아니라 7일선 뚫리면 이제 고야 라인이 받쳐주겠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멀리 급상승한 애들은 요거 3MA 한번 눌러보시고 이제 7일선의 금액 그래서 매수 1차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1단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고야 라인에서 벌써 이제 1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내가 지금 거래소 사용 방법조차 모르신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시그널하고 시간대별로 차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세요. 하나하나 봐서 끝에만 보는 거예요. 끝에.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셔야지 이 차트들의 차이점이 보여요. 아, 이게 더 기울기가 내려가 있구나. 이게 더 기울기가 올라가 있구나. 얘는 그 기울기보다 횡보구나. 이게 내가 많이 보면 볼수록 보이죠. 처음에는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못 보겠지만 나중에는 얘 보고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충족되면 고야 라인에서 매수. 빠르게 빠르게가 됩니다. 그러면